접어서 가운데로 모아서 탁팩입니다. 이 파란 부분이 벽이라고 생각하고, 파란 부분 벽에 닿았다가 45도로 닿았는데 45도로 튀쳐나가는 모든 부분이, 모든 획이 그어질 때는 탄력에 의해서 튀쳐나가고, 이 단성의 원리에 의해서 서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성을 첫째로 생각해야 합니다. 단성이 없으면 글씨가 죽은 글씨가 되기 쉽습니다. 단성이 생명입니다. 그럼 이렇게 왔던 힘이 여기에 닿자 좌측 경사진 좌측 방향으로 뻗어나간 것을 우리가 별획이라고 했습니다. 별획. 머리를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머리가 조금 약하고 작고 아래쪽에 힘을 줘서 다시 끝을 모아 나가는 이런 핵. 이번 시간에는 별핵과 다르게 짧게 똑같은 원리로 서지되 가운데로 힘이 모아져서 좀 속히 빠지는 우리는 탁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닿아서 탁핵, 뭐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는 크고 가운데 쪽으로 힘이 모아져서 새가 모이를 쪼듯이 착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가지고 우리는 탁핵, 또 저렇게 길게 뻗친 별핵을 장별이라고 하고, 탁핵. 공이 이렇게 날아서 벽에 부딪혀서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꺾어져서 면을 바꾼 상태에서 뻗어나간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횡액을 했는데 횡액과 수액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파임을 하겠습니다. 파임은 물결 파자. 이렇게 45도로 와서 꺾어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차츰 눌러줘서 방향을 꺾어서 빗나가면 됩니다. 파획. 또 도장을 날연할 때 누른다는, 지그시 누른다는 뜻의 날획이라고도 합니다. 날획. 길령자에서는 책이라고 하지요. 책은 찢어질 책자입니다. 파자는 파도 파자, 물결 파자. 물결 치듯이 이렇게 웨이브 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획은 누른 날자, 지그시 누른다는 뜻이, 지그시 눌러나간다는 뜻의 날획. 그 다음에 책획, 길령자에서 책이라는 것은 찢어질 책자, 이렇게 모아졌던 게 펼쳐져서 이렇게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요 모서리를 좀 더 각지게도 할 수 있죠. 각지게 하자면은 요 모서리가 이렇게 눌러줘서 이쪽 편으로 강하게 제끼면서 꺾어 나가면은, 자, 이것을 V자,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파란 선이 바닥이라고 치면은
45도로 이렇게 닫게 되면은 V자로 이렇게 45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정도 각도로 가게 되면은 지금 이런 파획이 나오죠. 차츰 눌러져서 여기에서 빨간 라인 쪽에 이 정도 각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차츰 눌러져서 요 각으로 접대 가로획은 위에서 이 각도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왔는 힘을 여기서 닫자 45도를 끊고 이 정도 각도로서 진행이 돼서 마무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던 힘이 요게 탄력을 의해 가지고 꺾여지죠. 제가 계속 파임을 이렇게 시범을 여러 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모자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되풀이 보면서 충분히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가파르게 더 세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위에 획을 받은 채로 꺾어서 썩 떨어지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줍니다. 여기서 제껴서 뻗어나가죠. 자, 요 파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닿았던 힘이 거슬러서 떨어졌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힘이 가해졌다가는 다시 힘을 받아서 뻗어나가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꺾어진 힘을 가지고 슬쩍 떨어지다가 아래쪽으로 힘이 주어져서 다시 뻗어나가는 거죠. 좌측으로 기운점, 그리고 척점을 하겠습니다. 척점입니다. 좌측으로 기운점, 이렇게 된 힘이 아래쪽으로 꺾으면서 이렇게 모읍니다. 이렇게 들어갔던 힘이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서 꺼졌다가 마무리 지으면 가로획이죠. 그다 닿았던 힘이 가로획 가다가 바로 꺾어서 올라오면 몽땅하지만은 가로획입니다. 그럼 요 가로획을 닿았던 힘이 나가자 바로 뒷부분 끝부분을 하면은 컷 올리면은 점이 됩니다. 그럼 가로획의 앞부분과 가로획의 끝부분을 합친 게 점이죠. 이렇게 닿았던 힘이 나가자 바로 아래쪽으로 꺾으면서 컷 올려야 점이 나가면은 안 되죠. 뭔 뜻인가 하면은 이렇게 했던 힘이 걷어서 쭈르르 이렇게 빼치 뿌리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은 거두어서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던 힘이 걷어지고 걷 올립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던 힘이 걷 올립니다. 그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질 않죠. 그럼 어떻게? 붓이 이렇게 닿자 앞부분이 생략되고
바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길게 닿아서 이쪽으로 꺾고 걷어 올리면은 점이 되죠. 조금 더 점을 눕히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열어야 되고, 그러면 이 각도가 거의 한 45도 경사진 측점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앞부분에 여기하는 것을 생략하게 되면은 바로 닫자 여기서 꺾게 되고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그려를 메우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메워서 이런 모양새를 그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메우면은 안 된다는, 이렇게 하시면은 모양은 비슷하게 나올지 몰라도 색이 제대로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그려서 표현한 것은 어떤 것도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은 요게 한계입니다. 그냥 우선 그려서 모양새가 비슷하다 싶지만은 그럼 여기서 행서가 안 되고 예서가 안 되고 나머지 글씨가 조서도 안 됩니다. 모든 핵이 첫째 이 붓의 움직임이 요 탄성에 의해 가지고 접혀서 이렇게 서져야 글씨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될 수 있으면은 그리는 요소가 적어야 글씨가 좋은 글씨가 됩니다. 그리는 요소를 자꾸 적게 그리는 요소를 없애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닿았더니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으면은 측점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할 것은 아니지만은 아까 가로획 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으면은 요 측점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로획, 예를 들어서 세로획이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 부분만 끊게 되면은 정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물론 정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아래로 꺾어서 모아서 가운데로 걷어 올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똑바른 점, 정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서 끝나죠. 그러니까 척점과 그럼 오늘 탁핵과 날핵과 파임, 그러니까 파임과 척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길령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핵의 요소 8가지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길령자로 들어가서 계속 그 중요한 그 중간에 하지 않았던 획들을 계속해서 해서 한 중요자를 한 14자 정도를 추가해서 쓰면은 그게 커진 모든 획들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익히시면은 그 다음에 해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탁핵 날핵 칙점을 마무리하겠습니다.